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의 강제 철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폭거이다.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성명. 새해벽부터 일본의 배독한들이 우리의 가슴에 칼을 박는 미친 짓을 벌이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의 군마현 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마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를 강제 철거하는 철인공로할 범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지난날 일본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희생과 손실을 강요당하고 아직도 그 아픔을 씻지 못한 우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아니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정의와 인륜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군마현 당국의 망동을 반인륜적인 폭거로 패른 패독의 극치로 준열히 규탄한다. 군마현의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식민지 지배의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평화와 우호에 대한 인류의 염원이 실린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비이다. 마땅히 법적, 사회적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했고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지역의 정사를 맡은 당국이 먼저 나서서 세웠어야 할 비이지만 오히려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과 제1조선인들에 의해 세워지고 오늘까지 지켜져 왔었다. 더욱이 일본은 지난 세기 우리나라를 불법 강점하고 수백만의 조선 사람들에게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일본군 성노예의 고통을 강요하였으며 귀중한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천문학적 숫자의 정신문화적, 경제적 피해를 준 데 대하여 똑똑한 인정도 아무런 청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정치적 발언이요 분쟁이요 하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감히 추도비를 없애버렸으니 군마현 당국의 행위가 도덕도 일륜도 모르는 깡패짓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추도비 강제 철거야말로 지난 세기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진상과 그에 대한 자국민들의 죄의식을 지워버리고 우리와의 과거 청산 의무를 기어이 회피하며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걸고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실현해버리는 파렴치한 재침책동의 일환이다. 지금 일본 우익 반동들은 군마현뿐 아니라 도쿄의 요코하미 공원에 세워진 간또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의 추도비들까지도 모두 철거시키려고 광기를 부리고 있으며 청년과 우리 공화국을 해치는 짓이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있다. 부원하건대 비나 하나 없앤다고 일본의 범죄 행적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며 전범국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추도비 강제 철거는 일제 강제연행 범죄의 억울한 희생자들을 두 번 다시 학살하는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대죄이며 그 죄는 무엇으로서도 씻을 수 없다. 군마현 당국은 이제라도 리성과 분별을 되찾고 우리 강제연행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모든 관계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하며 추도비 원상복구에 스스로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군마현 당국은 물론 일본이 세기를 두고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하여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주체 113 2024년 2월 6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5개년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에 강원도에서
이천 2호 군민발전소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착공식에는 강원도당위원회 비서 김명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상철 동지의 착공사에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물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내밀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고 발전소 건설을 최단 기간에 다구축 끝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2002호 군민발전소 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명시한 존연적 국가보응의 새로운 실천 강령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중요고 지점령을 위한 투쟁의 총분기에 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1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를 더욱 호조시키며 2월에 들어와서도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굴지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주체와의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높이 세운 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원료와 연료 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기술학습과 새기술 발표 이동을 실정에 맞게 저식해서 영예공들이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의 기술적 특성에 정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도입해서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비료고지 점령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흥남비료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며 비료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조건에 맞게 모든 생산 설비들과 간망들의 보안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무연탄과 또 농림산을 비롯한 이런 원료 보장 대책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모든 운전공, 자작공들이 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앞세우고 원료 조건에 맞게 로 운용을 과학적으로 해서 유효 가수 함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압축기들과 합성탑에 대한 순회 점검과 업관 점검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랑낭 용예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1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를 놓치지 않고 질 좋은 수지관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전국의 밭관계공사에 필요한 수지관 생산을 일정대로 내밀 수 있게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운동회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선 건재 공장에서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세멘트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 공장이 세멘트 생산용 원료들을 멀리 다른 지방에서 날라다가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원가가 많이 올라서고 이 수요를 충분히 보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기술혁신조를 조직하고 건설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세멘트 생산 부가물로 이용하게 한 방법을 지난해 말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세멘트 생산 톤당 원가도 줄어들고 경제적 실리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건설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을 20% 이상 세멘트 부가물을 이용하여 그 생산을 대로 높이자고 합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76돌 경축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덕성 발표 모임이 6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순 동지, 여명 일꾼들, 평양시안의 여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주체적인 군 건설 사상과 탁월한 용도로 혁명무력 건설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 출연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주체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군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애국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장군 76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6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연합위원장 박인철 동지, 직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축하 발언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들인 박인호 동지, 김충덕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주체 57, 1968년 1월 23일 미제의 무장간척선을 납포한 전투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일 적들이 오진날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불집을 일으킨다면 전국적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영웅조선의 백승사를 더 잘 알게 됐다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선언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나라의 맏아들 존이 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리원주, 김일경 선수들이 2024년 아시아 렵기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의 용의를 지니고 6개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남자 67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원주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37kg, 축혀올리기에서 180kg, 종합 317kg을 들어올렸고 김일경 선수는 여자 59kg급 경기 끌어올리기에서 103kg, 축혀올리기에서 122kg, 종합 225kg을 성공시킴으로써 끌어올리기와 축혀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하고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행위에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4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티나인 27,365명이 살해되고 66,63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은 127명을 살해하고 17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포사격은 가자지대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남부의 칸 유니스시와 라파우시에서 수십 채의 살림집과 윤전기지를 목표로 공습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칠레의 발바라이소주에서 수십 년 내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4일 현재 99명이 사망했으며 120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1만 1000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일부 지역들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돼서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주에 겨울철 폭풍과 폭설, 폭우가 들이닥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일부 지역들에는 많은 눈이 내려쌓였다고 합니다. 로스안젤스의 남부 지역에서도 큰 물이 발생해서 고속도로와 살림집들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겨울철 폭풍 경보령이 발령되는 지역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상기관은 남부 지역에 또 다른 폭풍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카리브 해연안의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해면 동물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해면 동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물의 온도와 산성도,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함량의 변화 과정 등 수백 년 동안 지구의 기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자료에 기초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뿐 아니라 폐하값과 같은 다른 환경 지표들도 측정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운호안 호수에서
물면이 오르들면서 각이한 형태의 나무 모양을 띤 얼음꽃이 생기는 특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마치 나비가 팔랑거리며 날아가는 것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 속에서 일명 나비 호수로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호수가 울면서 물면 위에 생겨난 얼음꽃들은 그 모양이 매우 독특한 것으로 해서 겨울철 호수의 풍치를 한껏 돋궈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개발자들이 작업 효율이 높고 출력이 큰 에너지 절약형 혼합 동력 무인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최신 기술이 도입된 이 무인기는 해당 지역들을 감시하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위치와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실시간 전송해 준다고 합니다. 공중에서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매우 정확한 이 무인기는 특수 임무 수행과 조사 작업뿐 아니라 산림과 농작물 감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 연구사들이 밝힌 데 의하면 일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탈모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 가운데는 록차와 울금, 양파, 호박씨, 청대콩이 속한다고 합니다. 이 식품들에는 머리칼이 빠지게 하는 주요 요인인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 생성량을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과 식물성 화합물, 쿠르쿠민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모낭에서 머리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머리칼의 성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탈모증을 방지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과 법동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태촌과 숙촌, 평원에서는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4도로서 어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령화 2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북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날씨대에는 체조나 달리기와 같은 야외 운동을 자주 진행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강원도 해상과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일과 10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1일에는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